되게 쉬울 줄 알고 접근을 했단 말이죠. 자, M8을 처음 배우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메뉴 순서와 배우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팝콘입니다. 네, M8N 지금 입문하신 분들 이 영상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M8N 처음 배우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M8N 덕스인데요. 최근에 M8N에서 공시 문서를 하나 리뉴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M8N 덕스 docs.m8n.io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자, M8N 덕스 대메뉴는 Get Started, Deploy, Build, Node, Connect, Administer, Contribute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요.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요 시작하다 Get Started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이 문서의 메인 랜딩 페이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서로 가보면 일단 M8N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AI 기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결합한 공정코드 라이선스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입니다. 라고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죠. 오버뷰로 M8N을 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동화를 구축하는 법, 자동화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는 것,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해하기, 클로ud 데스크탑이랑 연동하는 법, 그 다음에 코덱스에 연동하는 방법에까지 전체적인 오버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 M8N 사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M8N 시작할지를 방법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의 M8N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M8N 아카데미로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든가 AI 체인, AI 컴플리션 이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핵심 용어들을 한 번에 모아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 방법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시작할지 셀프 호스팅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려면 요 Choose how to use M8N M8N을 사용하는 방법을 메뉴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 배포로 가면 되는데요. 자, 이 M8N 클라우드와 셀프 호스팅에 대한 설명들, 자, 여기 배포를 눌러보시면 네, 확인이 가능하고, 자, 여기서 이 배포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포는 이 M8N을 어디다가 띄울지를 정하는 겁니다. M8N은 한 번 실행하고요, 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가 만약에 새벽 2시, 3시에 돌아야 한다면 그 시간에도 M8N이 어딘가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어딘가를 정하는 것이 디플로이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고요. 구독제인 M8N 클라우드를 시작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하는 셀프 호스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스 M8N 클라우드가 다시 말하면 M8N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를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독제로 돈을 내서 사용하는 거고, 이 셀프 호스팅 같은 경우라면 내 컴퓨터 혹은 회사의 서버 또는 어디 외부 클라우드에다가 직접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빠르게 좀 배우고 싶다, 이 M8N이 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 네, 이 M8N 클라우드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M8N 클라우드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선택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죠. 최소한의 설정으로 빠르게 시작하자, 인프라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줄인다, 클라우드 관련 관리자 및 구성 도구를 사용한다. 자, 이러면 M8N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호스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프라가 이제 있는 경우, 내부에 개발자가 있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M8N 클라우드로 반대되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죠. 설정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내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공수가 좀 들겠죠. 사용자 정의, 내가 내 입맛대로 뭔가 좀 확장을 하고 조정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자체 호스팅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빌드인데요. 자, 이제 M8N 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고 해보면은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빌드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엠파렌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워크플로우가 뭔지. 자, 그 내용을 보려면 이 워크플로우 이해에 대한 부분을 눌러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눌러보면 이제 노드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블록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하거나 워크플로우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고 보내는 역할,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하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역할까지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노드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어떻게 노드를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더 할 수 있을지,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적혀 있고요. 이런 버튼들 설명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드에도 뭐 트리거라든가 액션 노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이 다음 또 노드에 설명이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뭐 관리하는 방법들, 여기 보면은 또 에이전트를 이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도 새롭게 이제 신규로 나왔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리뷰 기능이라서 현재는 이제 이게 엠파렌 클라우드 셀프 호스팅에서도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아직은 다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뷰 상태가 나중에 되면은 모두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거, AI 어시스턴트 통해서 여러분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MSP 서버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클로드 코드 또는 어떤 AI 다른 도구를 쓴다 하면은 이 엠파렌 서버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것, 워크플로우의 이제 흐름, 여기 보면 이제 머지, 스플릿, 루프 같이 이 엠파렌 안에서 데이터 로직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단축키까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워크플로우를 좀 빠르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키보드 단축키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엠파렌 워크플로우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어떤 노드가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노드입니다. 자, 노드는 내가 평소에 쓰는 툴들을 이 엠파렌에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가 이 엠파렌에서 제공을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업무용 메신저, 캘린더, 엑셀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설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라는 거는 이미 쓰고 있는 툴들을 서로 이어붙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드는 근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내장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 노드가 있는데, 이 내장 노드는 뭐냐면 엠파렌에 직접 만들어서 넣어둔 노드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설치할 건 없고요. 엠파렌을 키우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노드 타입부터 보면은 노드에 이제 아까 말한 트리거, 액션, 이 기본적으로 옵션이,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두 가지 나뉘어지고, 뭐 그 안에서도 뭐 우리가 클러스터 노드, 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노드 쓸 때 이런 식으로 루트 노드, 뭐 서브 노드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구성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크레덴셜, 뭐 이렇게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인증이 좀 필요하겁니다. 그러니까 지메일이든 또 엑셀 같은 거 쓸 때 그 기능을 쓰려면 크레덴셜 반드시 우리가 인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이제 반복 연동이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핵심 노드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될 노드들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이 노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든 노드들이 다 직관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노드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엠파렌이 제공하는 노드는 이제 내장 노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엠파렌에서 제공하지 않는 노드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용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공개한 노드이고요. 자, 엠파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노드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혹시 내장 노드가 없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이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엠파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못 쓰냐? 그렇진 않고, 만약에 개발자, 이제
이제 주체자가 별도로 커뮤니티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전 노드가 없는 서비스를 이제 쓸 때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잘 만들어진 경우에는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몇 건데 좋은 노드들이 이제 공유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설치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드들이 아무래도 커뮤니티 노드가 사용자가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증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뭔가 악성 코드를 씹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verified, 그러니까 좀 더 엠파렌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직접 엠파렌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엠파렌이 이거는 안전하게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또 안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것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장 노드 없으면 커뮤니티 노드를 찾아보는 길도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커넥트입니다. 자, 이 메뉴가 좀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연결을 하니까 뭔가 아까 우리 노드에서 지메일, 뭐 슬랙 이런 연결 같은 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커넥트는 뭐냐면 엠파렌 자체를 이제 우리 외부 이런 우리 내 컴퓨터에서 조정을 하거나 엠파렌을 확장하는 방법을 이제 모아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엠파렌 API, 엠파렌 CLI, MSP 서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엠파렌을 이제 직접 우리가 앞으로 화면을 보면서 사실 조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되게 그래서 좋아진 거죠. 우리가 원래는 엠파렌을 조작하려면 과거에 좀 더 이제 AI가 좀 발전하기 전만 해도 직접 내가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엠파렌도 여러분 처음에 좌절하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되게 쉬울 줄 알고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직접 내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좀 흐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엠파렌 툴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고, 그것들 방법으로 API, 그다음 CLI, MSP 서버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AI, 한마디로 여러분이 쓰는 이 클로드 코드나 이런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엠파렌을 이제 구축이 가능해진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이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엠파렌 API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엠파렌 API는 또 그 프리 트라이얼, 그 무료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엠파렌 API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구독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엠파렌 API 연결 방법이나 뭐 MSP, CLI 이거를 연결한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별도로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엠파렌 API 연결하시면 훨씬 더 API 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쳐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또 공식적으로도 이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들이. 그래서 이걸 내용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 관리 부분인데요. 네, 먼저 좀 말씀드리면 혼자 쓰시는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이제 아까 관리자, 한마디로 회사에 사용을 하거나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팀 계정 같이 그럴 때만 보시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비즈니스 단위에서만 살펴보시면 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제 액세스 제어하고 자격증명 보고하고 변경 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요 메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가 뭐 워크플로우를 누가 만들었어, 그럼 또 누가 이거를 퇴사를 해, 그럼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컨트리뷰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엠파렌에 기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엠파렌을 정말 잘 쓰고 뭐 좋아해. 그러면 내 엠파렌에서 이 기능들, 아까처럼 커뮤니티 노드가 뭐 없어,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이 엠파렌 커뮤니티라든가 엠파렌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엠파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이제 공유를 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개발자들끼리 약간 공유하는 건데, 뭐 지금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이제 엠베스도 그렇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엠파렌에 많은 것들을 기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엠파렌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갖고 있으시면 참여를 하셔서 얘기 나누고 공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엠파렌 문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 요 엠파렌 시작하기 문서에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또 엠파렌을 뭐 클라우드에 만들지 셀프 호스팅에서 할지 이런 것도 정해 보시고, 그다음 이어서
엠파렌을 어떻게 만들어 볼지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연결을 해보시면서 또 하나의 완성된 워크플로우를 다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메뉴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메뉴 순서와 배우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살펴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한번 또 질문 남겨주시고,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엠파렌에서 이제 문서를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접근해 보시고, 엠파렌을 처음 설치 또는 접속을 해보신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하나 완성해 보는 것까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